쌍화점에서 촬영하다 그때 정말 단역이었었는데 찍다가 약간 부상을 당했었는데 괜찮냐고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감독님 괜찮은데 저 대사 한마디만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거기서 뒤를 쳐가지고 대사 한마디가 생겼어요. 네, 권펠레님만 옷이 달라진 이번 주 하이무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얘기할 주제는 요즘 좋든 나쁘든 굉장히 핫 이슈죠. 아스탈 연대기에 출연 중인 배우 송중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스탈 연대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기대가 너무 컸는지는 좀 많이 아쉬웠고요. 또 저는 이렇게 왕좌 게임도 그렇고 고대 시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별로 그렇게 재밌지가 않대요. 몰입이 안 되시는군요.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아쉽고 송중기한테 그 많은 게런티가 가는데 얼굴을 이렇게 시커멓게 검게 그리고 나오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의문이 많이 드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초반부터 같이 시작을 하지 않고 좀 후에 봤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악평들을 이제 보고 봐서 그런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뭐 CG의 어색함이나 그런 그만큼의 돈을 들였음에도 돈만큼 나오지 않는 퀄리티에 대한 지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되게 모바일 넷플릭스로 봐서 그런지 그게 크게 그렇게 막 어색하다라고 와닿지는 않아서 생각보다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새로운 비주얼인 건 맞았거든요. 왕좌의 게임 같은 건 안 보셨군요. 네. 그래서 새로운 비주얼이라는 게 로맨틱 코미디 같은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제작자 입장에서 그런 거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아스탈 같은 드라마 한 편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500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미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혀 새로운 면은 사실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표절 얘기까지 나오지만은 최소한 설정은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거고요. 혹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좀 그런 건가요? 일단 대흑벽이 나오는 것부터가 그렇죠. The Wall. The Wall. 그러니까 왜 비슷하냐면은 그냥 단순히 벽만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 벽에 엘리베이터가 또 설치되어 있어요. 그 상고 시대에 사람들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 장동건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심지어 그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절은 아니지만 설정이 너무 많이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나라 드라마사에 있어서 굉장한 획기적인 시도긴 한데 이런 게 좀 잘 되면은 획기적인 도전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도 느끼고 굉장히 압박감도 있이 굉장히 공들여 만든 그렇게는 있는데 아직 이게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낯선 장르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그 와중에 송중기 씨의 연기는 어땠나요? 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인위적인 그 보라색 입술. 저 몇 호 제품일까? 어떤 그런 생각을 들 만큼 굉장히 인위적인 보랏빛 입술? 저도 약간 좀 사실 아스탈에서 송중기의 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워낙 다들 잘 알다시피 1회가 끝나고 났을 때 혹평이 정말 너무 심각했잖아요. 이게 560억이 들은 드라마가 맞느냐라는 혹평을 받았고, 1회는 좀 저도 참담했어요. 1회를 보면서 저렇게 쓰실 작가님들이 아니신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근데 송중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1회 말미, 그리고 2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휘청할 수 있었던 아스탈이라는 이 큰 프로젝트를 송중기가 살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회부터 3회, 4회 갈수록 대체 이 드라마를 우리가 왜 봐야 되지라고 방황하던 시청자들을 송중기가 딱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송중기가 등장함으로써 뭔가 이제 이야기가 모아지고 집중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은섬이가 그 도우리의 말잔등에 탄 것처럼 시청자들도 은섬의 등에 올라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확실히 1회 때 그 혹평들에 비하면 점점 이제 그 댓글 반응이나 시청자 반응이 좀 나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뭐 재밌다는 의견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송중기가 1억 넘는, 회당 1억 넘는 출연료를 받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업계 최고의 개런티를 이번에 달성을 했는데 선배들을 다 뛰어넘었죠. 이번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2억이라는 있는데 태양의 후예 이후 첫 드라마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송중기가 스타는 스타였네요. 그러니까 송중기 캐스팅에 진짜 공을 들였거든요. 그 거절도 했었고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마음을 바꾸기를 해서 캐스팅에 성공하긴 했는데 그 두 작가님께서 원하는 은성 캐릭터를 잘 살려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 뭐 손익분기 좀 돌파한 것도 뭐 송중기 덕분 아니겠어요? 그 그렇죠. 기시가 있어서 뭐 해외 쪽에 이미 선판매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성공시키면 진짜 불세출의 스타가 될 것 같은데 태양의 후예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김수현처럼 한류를 확 일으킬 수가 있었는데 그때 사드가 터지면서 중국 특수를 많이 못 누렸거든요. 근데 요거까지 성공을 시키면 전세적인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달 연대기를 제외하고 좀 송중기의 작품 중에 뭐 재밌다고 생각하셨거나 좀 최고작이라고 현재까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송중기는 늑대소년이랑 태양의 후예 쪽이죠. 늑대소년은 정말 그 이미지가 만들어내줬고 조성희 감독이 늑대소년 캐릭터를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너무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늑대소년 이후로는 영화 쪽에서는 딱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출연하긴 했나요? 부남도가 있었고요. 부남도 있었구나. 송중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드라마 착한 남자. 착한 남자. 그쵸. 네네. 예쁜 남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얘가 연기도 꽤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를 좀 보여준 드라마예요. 착한 남자가 혹시 그 문채원 씨랑 같이 네, 맞아요. 문채원이랑 저도 그때 재밌게 봤어요. 그 옥모 파타가 뭐 착한 남자 오가면서 여성스럽게 생긴 얼굴이지만 굉장히 상남자고 센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착한 남자가 그런 면을 잘 좀 끌어낼 수 있었던. 예. 그 선배 말씀은 송중기 본인의 캐릭터와 가장 근접한 캐릭터가 착한 남자의 송중기다. 잘 몰라요, 난 송중기. 하지만 송중기라는 사람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작품은 역시 태양의 성균관 스캔들의 구용화 아니겠습니까? 반전이네요. 그쵸? 송중기는 성균관 스캔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서생다운 외모랄까요? 그 반짝반짝 되게 외모적인 전성기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모습에 되게 능청스러운 캐릭터였죠. 그 구용화라는 캐릭터가. 그해 KBS 연기대상에서 유아인 씨랑 같이 커플 대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납니다. 유아인과 케미가 많이 잘 엄청났죠. 거의 신스틸러였죠. 완전 사실 그 박유천 씨와 유아인 씨에 비해서는 이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굉장히 개성 있는 캐릭터로 되게 좀 브라운관에 확실히 좀 눈도장 찍었던 그때 이후로 팬들이 굉장히 많이 저도 그때 팬이 됐지 않습니까? 남자 같은 남자로서. 네, 그렇습니까? 굉장히 TMI인가요? 처음 알게 된 사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 성균관 스캔들이 송중기의 매력 어떤 그런 걸 좀 알리게 된 작품이라면 저는 그 아직 장면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제 아주 훌륭한 사극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아역으로 출연했죠. 그 한석규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을 연기를 했는데 앞 초반에 아주 짧게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진짜 잘한다? 이런 인상을 준 장면이 있어요. 왕을 참칭하지 말라. 상황은 왕이 아니다.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 또 여담이지만은 뿌리 깊은 나무에서 송중기가 되게 화제를 모으고 인기를 모은 해를 품은 달의 주인공을 제안을 받았었어요. 먼저 김수현보다도 왕자 이미지가 이어진다고 본인이 하기 싫다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극에만 이렇게 좀 될 사람은 된다는 게 완전 신인 때부터 야망이 있었으니까 쌍화점에서 촬영하다 그때 정말 단역이었었는데 찍다가 약간 부상을 당했었는데 괜찮냐고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얘기 못한 감독님 괜찮은데 저 대사 한마디만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거기서 뒤를 쳐가지고 대사 한마디가 생겼어요. 저도 형님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서 말해서 내리십시오. 그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강단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친구죠. 데뷔 초 때부터 스마트한 약간 뭐 엄친아 같은 이미지의 거의 1세대급 아닙니까? 그 성균관 대학교 때는 2008년 제가
수험생이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입시 팜플렛 같은 걸 나눠주면 잡지 같은 게 있는데 그 표지 모델이 송중기였어요. 네. 그 표지가 배부되고 난 후 저희 반이 전부 다 여자애들이었는데 네, 다들 성대를 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몇 분이 가셨나요, 성대? 저희 학급은 아무도 가지 못했고 저는 논술의 문 앞에서 좌절됐습니다. 네, 아직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송배우의 후배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되게 여학생들한테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좀 스마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근데 뭐 작품 선택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스마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차기작도 승리호? 그러니까 늑대소년의 조성희 감독님의 근데 늑대소년도 처음에는 김수현한테 제안이 갔었다가 김수현이 안 한다고 했는데 송중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된 거고 서로 이렇게 그 두 분은 굉장히 이번에도 대본을 봤는데 되게 획기적인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 치우는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그거는 SF SF물인데 대기권에서 우주 쓰레기 치우는 글쎄요, 뭐 하여튼 저는 너무 궁금해서요. 아유 그냥 나중에 영화를 보세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로켓도 쏘지 않은 나라에서 우주 영화를 만든 자체가 굉장히 모험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아스다를 보면 사람들이 낯설어 하듯이 그 영화도 어떨지 참 궁금해요. 김원석 감독님은 늘 이게 미생도 처음 드라마 나올 때 이게 뭐 되겠어 있고 나야 아저씨도 처음에 페미니스트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해 만들었잖아요. 저 뒷심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사달의 그 촬영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뭘 찍고 있는지를 배우들이나 보조 출연도 감이 안 잡혀서 정신적 방황이 있는데 김원석 감독님은 만들어내줄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모두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원석 감독님이 뭐 전작들처럼 또 이걸 뭔가를 또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악평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명예 회복이 된 상태로 망쳐지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감독님 자체도 후반부에 힘을 발휘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송중기 씨는 살아남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스타 연대기 외에도 혹시 요새 재밌게 보고 계시는 드라마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네.